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요, 마지막에 바둑으로 치면 이게 마지막인데 패착 직전에요. 마지막에 꼼수. 자기는 이게 승부수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꼼수로 한번 역전시켜보자. 마지막에 카드를 꺼냈는데요. 이게 저는 오히려 이재명의 자기 발등을 찍어서 대자충수로 끝난다. 자기는 이게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왜 패착이 짖을 때 그냥 질 수는 없잖아. 바둑 두더라도. 그럼 이게 마지막 승부수라고 던지지. 요걸 이렇게 꼼수로 던졌는데 더 자충수가 돼가지고 자기 발등 찍고 이렇게 엄청난 역효과로 끝난다. 이 이재명의 마지막 꼼수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뭐냐? 설마 할까 말까? 제가 이게 몇 번 분석해드렸죠. 이거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이게 4가지 이유로 분석도 해드렸는데, 이재명이 급하긴 급했어요. 바로 이게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해달라고요. 재판부에 드디어 이게 신청서를 냈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 꼼수는 예상했던 꼼수고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자충수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자가 원래는 이게 왜 쉽지 않냐고 계속 망설이고 제가 이게 봤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6년 전에도 이게 이재명이가 선거법 또 재판받았잖아. 그때도 신청했는데 안 받아준 거야. 그 이후에 제가 찾아보니까 최하 4번인가 이상은 또 똑같이 신청해서 있어. 한 번도 안 받아줬어. 어떤 게 물론 6번이나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거는 4번이야. 이재명이가 6년 전에도 했는 것도 안 받아주고 또 이게 똑같은 걸 지금 4번, 6번 계속 나오는데 안 받아주는데 이번에 받아줄 리가 있냐고. 없죠. 더 제일 황당한 게요. 1심하고 2심은 제가 법률팀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면요. 요거는 게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 3심제인데 전에 틀려요. 1심하고 2심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로 봐요. 속심이라 그래. 그래서 항소심은 1심의 연장 속심이라 그래. 속심. 근데 대법원은요. 대법원은 이게 심리를 못 해요. 원래 대법원은 이게 2심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항소심의 선고시를 기준하거든요. 모든 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 됐냐 못 됐냐, 사후에 잘 됐냐 못 됐냐, 적법하게 재판됐냐 안 됐냐, 이것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사후심이라 그래. 요거 알아두면 좋아요. 항소심은 속심, 대법원은 사후심. 그래서 모든 게 판결의 기준점은 고등법원, 항소심이 선고될 때, 이때가 이게 기판력 시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항소심 선고 후에 또 죄를 지면 그런 게 처벌해. 근데 그 전에 지은 죄는 하나로 묶여 있으면 기판력이 미쳐버리면 처벌이 안 될 수가 있거든. 항상 기판력의 시점은 고등법원 선고시다. 형사재판은 선고시야. 민사재판은 변론 종결시고 선고 이전에 변론 종결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민사는 변론 종결하고 그게 시점이야. 그 다음에 선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근데 형사는 무조건 선고시야. 변론 종결이 아닙니다. 2월 26일이 기준이 아니고 3월달에 선고하면 그 시점이 기판력의 시점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1심하고 2심은 연결되는 속심이라 했잖아. 그러면 1심 때 주장 안 하던 걸 갑자기 주장하면 실기한 공격방어로 각하됩니다. 실기한,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그러니까 증거를 딱 들고 있다가 1심에 내려면 내야지. 안 내고 앞뒤 다다가 항소심 가가지고 옛날에 있던 증거를 내면, 야, 니 왜 빨리 안 내서? 니 이거는 각하. 이게 실기, 기회를 놓쳤다 이 말이야.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은 각하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법에 검찰 보세요. 검찰이 누굴 정근했어요? 김인섭의 판결문 냈죠. 대법원. 그 다음에 김문기 씨의 김대성 씨 동생을 정의 신청했잖아. 동생을. 이거는 실기한 공격방어가 아니야. 왜? 김인섭이 판결을 1심 이후에 넣었잖아. 1심 이후에 넣었잖아. 그 다음에 김문기 동생도 1심 이후에 동아일보 인터뷰하면서 새로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1심 이후에 놓은 거는 항소심에 받아주는데 1심에 주장할 수 있었던 거는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야 이놈아
너 1심 때는 왜 공직선거법 위헌이라고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말이야. 왜 2년 2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위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냐 이렇게 본단 말이지. 1심 때 2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주장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이것도 저 법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과는요. 일단 판사한테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내면요. 판사가 보고 이유가 있을 때는 재판부가 헌재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이 중단돼요. 재판부가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는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결정해서 재판부가 이유가 있다. 이러면 이게 헌재 신청하죠. 그럼 재판 중단해야지. 근데 재판부가 볼 때 요놈에게 벌써 6번째네. 옛날에도 안 된다. 이러면 이게 100% 기각한단 말이야. 100% 재판부가 기각합니다. 당연하지.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어떻게 한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헌법 소원할 수 있는 거야. 요게 중요해. 우리 헌법 소원이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그냥 자기 기본권 침해되면 헌법 소원한 거. 이게 일반 헌법 소원이고 두 번째는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이 있는 거야.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실제는 위헌법률 심사인데 재판부가 안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재판부의 결정을 헌법 소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은 헌법 소원, 실제로 위헌법률 심사잖아. 이거 하면요. 그러면 이게 재판부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그냥 개가 짖어도 기차가 가듯이 아무리 헌법 소원해도 재판은 진행된다.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잖아. 아니 선고해가 이재명이 유죄인데 나중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그때 가서 재심으로 살려주는 거지. 재심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지금 이재명이는 아마 이게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만 이게 헌재에서 위헌 결정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번에 고등법원은 이미 늦어. 근데 대법원까지 가면 한 이게 또 몇 달 더 가니까 한 5, 6개월 되잖아. 그때 이게 헌재가 혹시라도 이게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인용해주면 살아날 길이 있지 않나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십시오.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수에 나가고 없는데 6명이 어떻게 6명이 표를 얻느냐고 말도 안 되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시간 끌라 했는데 시간도 못 끌고 그다음에 헌법재판 가봤자 이길 가능성은 제로다.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제로다. 그러게 왜 자책골이냐. 중요한 게 이럴 때 재판부 판사들 생각은 어떠냐. 아 저놈이 이제 자백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백하니까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게 자살골이라는 거야. 보세요. 제가 간통을 해서 제 예를 들고 제 말고 뭐 어디 다른 사람 예를 듭시다. 뭐 예를 들어 이재명이가 간통을 했잖아. 김부성하고. 그때 간통자가 있을 때 있다면 그러면 이게 간통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싸워야지. 근데 아이고 내가 간통죄는 위헌입니다. 이러면 이게 간통을 했다는 건 자백과 똑같잖아. 아니 간통을 했으니까 간통죄를 위헌받아야 지가 살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최은정 부장이나 판사들이 볼 때 이재명이가 이게 잘못된 걸 인정하니까 이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하다 이게 요즘 뭐 송철호 건처럼 이상한 판결이 넣어가지고 저도 이게 막 장담 못하는데 법조인 제가 봐도 이게 나 부끄러워. 송철호 건 이거는 이게 제가 어제 속보했고 날 따로 한번 상세하게 분석하고요. 이제 그 판결 이유가 나왔으니까 하여튼 그런 진짜 이상한 판사도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뭐 100%란 건 없지만요. 최소한 이게 최은정 부장은 안 그래. 그거요. 실제 그 설범식 있잖아요. 그 송철호 건 설범식이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비서실장의 놈이야. 비서실장. 그러니까 특이해. 김명수의 비서실장이야. 재판장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잖아. 근데 최은정은요. 대구 송현여고는 제게 뭐 제 옛날에 사귄 적도 있는 그 이 학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학교예요. 첫사랑이라 하긴 그렇고.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대구 송현여고는 이게 엘리트 판사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다 봐요. 진행을 보면. 결국 이 꼼수는 오히려 판사한테는 죄를 지었다는 심정을 되게 굳혀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위헌이라고 하지. 안 그러면 당당하게 다투지 무죄 주장하지. 왜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느냐고. 시간을 못 끌고 우리에게 유죄의 심정만 올려주는 이런 게 대형 자살골 자충수로 끝난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